많은 분들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노후 준비 끝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일 수 있어요. 그 아파트가 오히려 여러분의 노후를 집어삼키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시는 분 많지 않으시죠? 대기업 다니고 서울에 자가 아파트도 있던 50대 가장이 한 분 계셨어요. 이름은 김 부장이에요. 김 부장은 퇴직하자마자 현금이 없어서 무너져 내렸어요. 자산은 있었는데 당장 쓸 돈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그냥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진짜 흔하게 볼 수 있는 50대 분들의 현실이에요. 지금 50대 자산의 74.6%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전 재산이 콘크리트 벽 안에 갇혀 있는 셈이죠. 마트에서 여유롭게 장 볼 돈조차 없는 부동산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김 부장이 망한 이유가 게을러서일까요? 아니에요. 세 가지 중요한 숫자를 몰랐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첫 번째 숫자는 52.9세예요. 이게 뭐냐면 주된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평균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100세 시대라고 하면 53세에 은퇴한 후에 47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근데 월급은 그 순간 딱 끊기는 거죠. 인생의 딱 절반 지점에서 수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두 번째 숫자는 69.5%예요. 이건 사무직 퇴직자가 자기 경력을 살리지 못하는 비율이에요. 10명 중에 7명이 단순 노무직으로 밀려난다는 뜻이에요. 재취업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세 번째 숫자는 25%예요. 이건 은퇴 후에 창업한 분들이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는 비율이에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치킨집이나 편의점 차리면 된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현실은 냉혹해요.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렸다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이 시대에는 노후를 정말로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안 통해요. 서울에 집 한 채 있다는 거 분명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대, 40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퇴 앞둔 분들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은퇴 후에 진짜 필요한 건 집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현금 흐름이에요. 부동산 중심에서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배분으로 점차 바꿔나가야 돼요. 이게 핵심 전략이에요. 글로벌 가계의 자산 구성을 비교해보면 한국 상황이 얼마나 특수한지 알 수 있어요. 미국은 비금융자산 비중이 32%고 일본은 36%, 영국은 51%예요. 다 절반 이하죠. 근데 한국은요. 무려 64.5%가 부동산이에요. 다른 선진국들이랑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예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 수치는 더 증가했을 거예요.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유동성 위기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예요. 이게 바로 유동성의 역설이에요. 김 부장처럼 서울에 집이 있어도 정작 쓸 돈이 없는 상황인 거죠. 가계 자산의 거의 3분의 2가 현금화하기 어려운 콘크리트 벽에 갇혀 있는 셈이에요. 부동산 침체기에 거래 절벽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흑자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중적 위험 추구예요. 부동산에는 영끌까지 해가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잖아요. 반면에 금융자산은 절반 정도를 예적금으로만 운용해요. 초안전 자산만 선호하시는 거죠. 부동산에는 공격적이고 금융자산에는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까 자산 증식 효율성이 극도로 낮아요. 50대가 은퇴하면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부부가 함께 산다면 최소 300만 원이에요.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용돈이랑 학비로 10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통신비, 외식비, 병원비, 경조사비, 차량 유지비까지 더하면 300만 원은 순식간에 녹아내려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요. 60세 이상의 부동산 비중은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높은 77.7%예요. 반면에 현금 비중은 가장 낮아요. 저축액이 16%도 안 돼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부동산이 많다고 해서 거기서 돈을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은 그냥 집일 뿐이에요. 결국 퇴직금이랑 은퇴, 자금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현금 흐름이 생명줄인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요. 높은 노인 빈곤율 뒤에는 자산이 유동화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어요. 전체 자산의 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정작 쓸 수 있는 유동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주택연금을 통해서 자산을 유동화하면 빈곤율을 14에서 16% 정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10년에서 15년 지나면 지금처럼 여유로운 주택연금은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는 은퇴 이후부의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해요.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할 때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는 어떤 모습이세요? 두 가지 유형을 비교해 볼게요. A형이랑 B형이 있어요. A형은 부동산 올인형이에요. 20억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데 재산세 낼 현금조차 없어요. 집값이 계속 오르길 바라면서도 혹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공포 속에서 사는 하우스 푸어예요. B형은 자산 배분형이에요. 8억 정도 아파트에 살면서 12억의 금융 자산을 갖고 있어요. 연 5% 정도 배당 수익을 올리면 월 5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60세 이후에 월 500만 원이면 충분히 럭셔리하게 살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외식도 가능하고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해도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오니까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부동산 올인 A형으로 살 건지, 자산 배분 B형으로 살 건지요. 앞으로도 서울 아파트가 계속 오를 거라 걱정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 올인된 게 불안하시다면 지금부터라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포트폴리오는 이래요. 주거용 부동산은 전체 자산의 40에서 50% 정도가 적당해요. 서울에 집밖에 없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 집 팔고 절반 가격의 수도권 주택을 사셔야 돼요. 남은 현금성 자산은 자산 배분 투자에 활용하세요. 전체 자산의 30에서 40%를 배당 ETF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량한 배당 ETF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줘요. 이게 노후의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10에서 30%는 모멘텀 투자에 활용하세요. 저가 매수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5년에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해요. 기존의 부동산 70에서 80%, 현금 20에서 30% 구조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균형이 핵심이에요. 성장이랑 소득의 균형을 맞춰 나가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요. 10년 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동산 올인형은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 좋겠지만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지나면 세대수마저 줄어들어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오는 거예요. 부동산 올인형은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현금도 없는데 갖고 있는 부동산마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랑 같아요. 회복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자산 배분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갖고 계시면 부동산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금융자산이 있으니까. 자산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현금 유동성이 있으니까 삶의 질도 올려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노후 준비예요. 투자에서 중요한 건요, 좋은 투자 잘하는 것보다 잘못된 투자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마다 종잣돈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포트폴리오 짜시는 게 중요해요. 개인의 종잣돈 규모랑 은퇴 시기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져야 돼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해요. 김 부장이 실패한 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더 빨랐을 뿐이에요. 지난 30년간 가족 위에 앞만 보고 달려온 그 성실함이랑 땀방울의 가치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제 그 성실함에 올바른 방향만 더하면 돼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인생의 이막은 쫓기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노후잖아요. 세상은 정말 무섭게 바뀌고 있고 기회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근데 방법은 있어요. 올바른 투자 원칙이랑 철학을 갖고 자산 배분하시면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어요.